안녕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눈물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진짜 부동산에만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부동산 부양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일본과 같이 부동산이 장기 하락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 하락으로 들어가는데 완전히 일본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장기 하락으로 되느냐? 이거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가 같은지 뭐가 조금 다른지 이 부분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막 한다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지금 거래량이 절벽입니다. 시장에 지금 약효가 먹히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단기적인 이야기고 앞으로 일본처럼 장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이제 첫 번째가 출산율입니다. 아이를 낳아야지 어떻게 되죠? 주택 수요가 늘어나죠. 물론 이제 혼자 살아도 집을 사긴 사는데 결국에는 혼자 살면은 그렇게 큰 집은 안 사잖아요. 원룸에 그냥 전세 살거나 월세 살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주택 투자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죠? 아파트가 중요하잖아요. 국민 평형 이렇게 해가지고 84제곱미터 3인 4인 가구 정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아파트들이 이제 투자 대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도 출산율이 하락을 했는데 일본 출산율은 우리보다 높아요. 지금 한 1.3이거든요. 1 밑으로는 안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1 밑으로는 벌써 떨어진 지 한참이 됐죠. 지금 하락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작년 기준 0.81명인데 지금 곧 있으면 한 0.5도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일본과 비슷한 거,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이게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되면은 어르신들 이제 은퇴하고 나서 주택을 구매할 만한 매수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자산 구조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신규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금융 자산이 있을까요? 사실상 신규 수요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오히려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집을 좀 줄이거나 조금 외곽으로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에서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수요가 빠지겠죠.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증가를 했습니다. 88년도에는 전체 집 중에 8.5%가 빈집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 넘어서는 11%를 넘었습니다. 10집 중에 한 집은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안 살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전국 빈집 비율이 한 8.4% 정도 됩니다. 4년 전인 2015년에서 50만 호 증가를 했어요. 몇 년 만에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전국 단위로 살펴보면은 조금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지금 1위가 이제 전라남도 빈집 비율이 15.5%. 근데 보시면은 고령 인구 비율이 22.6%. 고령 인구가 많은 곳이 빈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경상북도 빈집이 13.3%, 고령 인구 비율이 20.6%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고령화로 진입하게 되면은 이제 빈집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도권 이런 데는 아직은 조금 괜찮아요. 이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요를 자극을 해도 대출을 더 해주겠다, 뭐를 더 해주겠다,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아무리 이런 정책을 써도 결국에는 이런 1인 가구들이라든지 이런 노년층들한테는 뭐하러 굳이 집을 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서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가 좀 다르냐? 요것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장기 침체로 가서 아직까지도 상승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락이 시작됐고 제 생각에는 하락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잘 한다면은 약간 미국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한 2008년에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17년 정도 걸려서 이제 원래 가격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조건이 많이 필요해요. 10몇 년 뒤에 미국처럼 이렇게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 이제 조건이 되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우리나라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되게 많이 오른 건데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겁니다. 물론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제 그래프 기울기가 전혀 다르죠. 근데 이제 서울만 놓고 따지면은 서울도 만만치 않게 올랐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수도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만 특별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 버블 경제 붕괴하기 전에 뭐 도쿄를 팔아가지고 미국을 살 수 있다 뭐 그런 농담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은 이제 상승하진 않았어요. 우리만 많이 놀란 거죠.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일본은 다시 제자리까지 갈 수 없을 만큼 막 그렇게 상승한 거라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쯤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은 언젠가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최소한 10몇 년, 뭐 길면은 한 30년 그 정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일본과 좀 다른데 이제 여러 산업이 잘 발달했을 때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붕괴되고 계속 제조업 뭐 이런 거 토요타, 자동차 예전부터 그냥 잘하던 것들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일본에서 뭐 유명한 뭐 벤처 기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IT 기업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하고 이제 일본 시가총액하고 비교한 건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채롭죠. 뭐 제조업도 있고 IT 기업도 있고 바이오 기업들도 있고 화학 기업, 미래에도 조금 떠오를 만한 그런 기업들, 이제 산업들 이런 거가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일본처럼 경제가 완전히 뒤로 후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번 잘못 또 삐끗하면은 뒤처지는 거는 또 순식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토대가 그래도 일본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잘 되면은 다시 돌아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20년, 30년 뒤쯤에. 그리고 임금도 중요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30년 동안 버블 붕괴되고 30년 동안 실질 임금이 한 4.4%만 올랐어요. 임금이 계속 그대로였다는 거죠.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면은 임금도 중요해요. 이제 월급을 많이 받아야지 그거 가지고 주택을 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 임금을 추월했잖아요. 이제 뭐 좋은 일이죠.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임금이 조금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본은 저렇게 4.4% 저렇게 고정해 놨잖아요. 저게 억누른 건데 저게 이제 다른 보고서 같은 거 읽어보면은 이제 임금을 억눌렀다. 그런 보고서들도 있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좀 억누르기가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많이 안 참잖아요. 30년 동안 4.4% 상승? 아마 저렇게 고정시킨다고 하면은 그냥 다 뒤집어 버리실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이제 좀 성격이 저렇게 일본 사람들처럼 만약 임금이 눌린다, 임금이 만일 그대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금이 또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택 구매 능력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주택 구매 능력이 상승하게 되면은 또 언젠가는 저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빚을 내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 부동산하고 조금 비슷한 이유, 구조적으로. 그렇지만 좀 다르게 흐를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임금 상승 같은 거, 그리고 국민들 성격, 뭐 이런 거를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